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메디칼 클리닉의 신철화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미혼 여성들이 원하는 결혼 상대 남성에 대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키가 좀 큰 남자일 겁니다. 키가 작은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이 아이가 성인으로 자라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회생활에 혹시 애로를 겪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같은 민족인 남북 간의 키 차이가 약 10cm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큰 걸 보면 후천적 요소인 영양이라든지 환경 등의 중요성이 상당히 실감이 나는데요. 우리 아이들 훤칠한 키에 건강하게 쑥쑥 자라준다면 얼마나 대견스러울까요? 키 성장 요인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광주 김성훈 한의원 원장님이신 김성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는 2004년도 성장 클리닉 분야 최우수 히트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키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타고난 것이다. 유전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들 아직까지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물고기 송어 아시죠? 네네. 송어라는 물고기는 강이나 계곡에다가 알을 낳고 부화해서 다시 바다로 가서 다시 모천으로 다시 돌아와서 알을 낳고도 하는 그 물고기인데요. 어떤 물고기는 바다로 내려가지 않고 강이나 계곡에서 그냥 부화해서 성체로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산천어라고 다르게 부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산천어는 크기가 성체가 돼봤자 20에서 30cm 정도 되는데요. 이에 반해 송어는 6, 70cm 이상 자라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알에서 부화한 이 송어도 자라는 환경, 강하고 그 바다의 환경에 따라서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그 비근한해로 북한 청소년들과 남한 청소년들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0여 cm 이상 차이가 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그 키라는 것은 환경적인 변화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내 키가 작으니 아이들 키도 작으라는 어떤 그런 팔자소관이니 운면적인 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함으로써 충분히 키를 더 키울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성장 클리닉을 통해서 단순히 키 몇 센치가 더 큰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자신감, 이걸 심어준다면 아주 더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네네. 원장님 평소에도 멋진 원장님이시답니다만은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멋집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을 소중한 인격체로 잘 존중해주고 또 키뿐만 아니라 꿈과 자신감을 키워주자. 맞습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은 유전적인 내용보다는 상당히 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한 80% 가까이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키를 성장하게 결정하는 요인들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우리가 그 키라는 것은 영양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에서 키 차이도 봤을 때도 영양이 중요한 작용으로 나타나는데요. 약 영양 요소는 3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2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운동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서로 키를 크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환경을 조성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키가 커가는 방향도 있고, 또한 환경이 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성조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의 애정,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이런 기타 요인들이 10%에 속하는데, 이 상황도 상당히 요즘 어린이들한테는 중요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며, 이에 반해서 유전적인 요인은 약 23% 정도에 나타나는데, 즉 우리가 유전적인 요인 외에 약 70% 정도 이상이 이렇게 환경이라든가 영양, 그런 것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므로 이런 것만 조성을 잘 해준다면은 애들이 충분히 더 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양이라든지 운동, 여러 가지 환경, 좀 이따 그건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풍수지리도 보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을 말씀한 거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나무가
크고 그렇죠. 튼실하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라고 그렇게 예. 들었습니다. 뭐 남북한 청소년 얘기 아까 산천어 송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환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조금 더 보충해 주시죠. 예. 저희 병원에도 그 일란성 쌍둥이 아이들이 동생은 큰데 그 형이나 누나가 더 작아서 또 반대로 된 경우에서 작은 친구만 치료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비해서 이렇게 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그 평소에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키 성장의 그 상태를 보면은 1592년 임진왜란 시절에는 남성이 152cm였고요. 1913년도에 최초로 어떤 신체 검진상에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161.5cm 정도, 그 다음에 79년도 최근에 검사한 것은 남성들이 167cm 정도, 2004년도의 어떤 그 조사 보고에 하면은 남성들이 173cm 정도,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미루었을 때 2014년, 지금 현재 10대들이 20대가 된다면은 약 175cm 이상, 네. 여성들은 163cm 가까이, 네. 이렇게 크는 걸로 봐서는 아마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이 유럽 쪽의 키가 미국인들이 평균 175라고 하는데 아마 그때쯤은 거의 서구 사람에 비해서 키가 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모든 환경이 좋아졌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유전이 기본이긴 하지만은 여타 환경적 요소에서 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꼭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청소년들 보면 방금도 자료에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건장하고 다들 잘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장래가 좀 밝게 보입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들은 더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성장 부진이다. 문제가 된다. 예. 그런 경우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 기준에 있어서 먼저, 우리 교과서적으로는, 3% 키 작기로 해서 3% 이내로. 네. 우리 어떤 그런 경우를 저신장, 성장 부진, 외소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임상적으로 많이 봤을 때는 약 10% 이내. 요즘 학생들이 보통 반에 40명 정도 이렇게 되니까 4, 5번째 이내면은 우리가 작은 키다. 네. 그럴 때는 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보면은 유치원 전까지는 5, 6cm 정도 크다가 유치원 이후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4, 5cm 정도 크는데 이렇게 커야 되는데 3살이 넘어서도 3cm나 4cm 정도로 작게 자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키가 동생이라든가 2살 어린 아이에 비해서 키가 작거나 또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키에 대해서 작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5cm 이상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키의 성장량이 2, 3cm로 줄어들었을 때,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빨리 왔을 때 우리가 또 그 키에 대해서 처음에는 큰 것 같지만은 나중엔 결국은 작아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리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적당한 검사와 어떤 원인 개선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이 든다면 반드시 검진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뭐 1년에 4cm 이하로 자라버린다든지 학급에서 키순으로 했을 때 뭐 1, 2, 3번째 안에 든다든지 하는 경우가 예. 이제 가장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키가 자라지 않는 경우에 환경적인 문제나 기본적인 잠재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키가 자라지 않는 애들 보면은 어떤 문제, 소인을 안고 있습니까? 네. 먼저 우리가 키에 대해서 먼저 차트를 보면 말씀을 드리죠. 네네. 이 차트표는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 말하는 저신장의 원인과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첫 번째가 체질적인 성장 지연, 가족성 성장 지연, 체질과 가정이 복합되는 성장 지연이 있는데 이 경우가 일반적인 우리가 그다음에 밑에 영양성 저신장이 있는데 이 경우가 별표가 3개 되는 경우가 한방적인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런 경우 치료했을 때 많은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나 호르몬의 이상이라든가 성장 호르몬의 특발성 성장 호르몬 분비 저하라든가 갑상선 기능 저하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호르몬 기능 저하로 인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내분비성 저신장이라든가 또 염색체성 저신장이 있는데 뭐 터너 증후군, 흔히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터너 증후군, 눈안 증후군,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염색체성으로 나타나는 이런 질환, 그다음에 네. 자궁 내 성장 지연, 그다음에 골 형성 이상이라 해서 그 연골 저형성증이라든가 네. 연골 무형성증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르몬 치료라든가 적당한 어떤 그 부족한 호르몬에 대해서 치료를 초기에 해줘야 되는데 이런 아이에 대해서 미리 어머니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트와 표를 보면은요, 첫 번째 그림이 연골 무형성증입니다. 그래서 네. 어려서부터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금방 이 병에 대해서 우리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왼쪽의 그림은 그 성장 호르몬이 특이하게 분비돼야 돼서 피검사장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아주 적을 때.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터너 증후군인데요. 이 터너 증후군은 뭐 지능은 정상적이지만 키가 2차 성징이 빨리 안 나타나면서 키가 작은 경우가 있고, 특히 이 목에 보면은 익상견이라고 해서 특이한 그 형태가 나타납니다. 날개 모양이죠. 예, 네.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들 보면은 주로 그 저신장에 대한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한 우리가 볼 수 있는, 흔히 알아볼 수 있는 그림 자료들입니다. 예, 이런 질환들은 어린애들이 또 일찍 또 유치원 시절이라든가 이미 미리 나타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럴 때는 빨리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지만은 이런 경우가, 근데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하신 경우는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조사 보고에 하면은 5.7%에서 10% 이내에 나타나고 있고, 그것도 3% 이내에 키의 3% 이내에서 나타났을 때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10% 이내라는 성장 치료의 대상이 된다면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고, 이럴 때는 어머니들이 반드시 초기에 호르몬 네.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라서 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질적이라든지 또 체질이 허약하다든지 네. 예, 영양이 결핍되다든지 또 어떤 다른 소인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허약한 그 어떤 체질적인 문제, 네. 그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한방적인 요인에서는 이제 우리가 체질과 어떤 그 내장의 기능을 가지고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방에서는 먼저 선천지정이라는 것과 후천지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음기가 끊임없이 보충되면서 양기가 발화하면서 성장이 되는데, 그 음기라는 것은 어떤 그 후천적으로 소화 흡수, 위장 기능이 좋아서 비위에서 음식 흡수가 잘 됨으로써 어떤 그런 후천적으로 계속 영양을 공급해주고, 선천적으로는 어떤 신장의 기인데 신양의 기라고 하는데요. 이 기가 어떤 그 호르몬적인 작용을 해서 골대사라든가 호르몬 대사를 작용함으로써 키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학적에서는 먼저 비위장계 허약화인 경우하고, 네. 그다음에 호흡기계 허약화, 순환기계, 간 기능계, 비뇨 생식기계, 그다음에 속열이 많은 경우로 나누어 있는데, 특히 비위장계 허약화의 경우는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충분히 계속 보충을 받아야 되는데 위장 기능이 약해서 음식을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죠. 예를 들면 밥을 잘 안 먹는다든가, 밥만 보면 도망간다든가, 네. 또 배 아프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경우, 토하고 설사하고 참을미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는데요. 옛말에 먹는 놈한테 못 당한다. 네, 그렇죠? 그렇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듯다 한 것처럼 일단은 성장하려면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먹어야 됩니다. 일단 이런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희 큰아들이 꼭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예.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흡수된 성장 에너지를 호흡기계라든가 면역기계가 약하면서 잦은 감기, 비염, 축농증, 이런 면역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또 병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호흡기계 허약한데, 이런 경우는 흔히 애들이 감기가 유행한다 싶으면 제일 먼저 앓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낫는 것은 제일 나중에 낫고, 이렇게 어머니를 속을 많이 끓이는 어떤 그런 면역 부진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꾸 성장 에너지를 그쪽으로 뺏기기 때문에 키가 안 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순환기계, 정신계 허약화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정확히 잘 공급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놀래고, 그
그다음 불안 초조해하고 또 어린애들이 자다가 울고 또 엄마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안해하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죠. 또 잠꼬대도 하고 이런 애들도 성장 에너지를 정확한 그 요소로 보내줘야 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장 부진이 되고요. 그리고 그 간 기능계 대사가 하야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얘들이 성장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과잉하게 필요 없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코피를 흘려버린다든가 빨리 필요해야 한다든가 그래서 얘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지쳐서 잠자고 쓰러지고 그냥 학기 초에는 특히 갱신도 못하고 막 힘들어하는 애들 이런 경우 애들이 해당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비노생식기계 골격기계 하야가 있는데 성장 에너지를 비노생식기계를 통해서 키로 가게끔 하는 그 루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밤에 무릎이 아프다든가 성장통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뼈가 잘 부러지고 끄떡하면 뭐 삐끗하고 이런 애들이 이런 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장 에너지가 키 쪽으로 많이 못 가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는 열이 많아서 뭐 잠잘 때 찬 곳을 찾아다니면서 잔다 이런 경우도 열로 성장 에너지가 발산돼 버린 경우고요. 근데 우리가 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부진을 우리가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성장 에너지 흡수량의 저하와 더불어서 흡수된 에너지를 허비하는 겁니다. 키로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 에너지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균형을 잘 맞춰주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나중에 치료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키가 작은 부모님들은 더욱 더 많은 걱정이 되십니다. 네, 또 아이들도 작을까 봐서 그러시는데요. 부모 키로부터 자녀 키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서요? 예. 네.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남아의 키는 아빠의 키에 엄마의 키를 더한 값에 13을 돼서 둘로 나눈 경우가 남아의 키가 되고요. 여아의 경우는 엄마의 키에 아빠의 키를 더한 값에 13을 빼서 둘로 나눈 경우가 그 여아의 키의 예상 신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5 정도 어떤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6.5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다른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더 키울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방금 이제 추정해 본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제외한 순수하게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정해 본 것이고, 예.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실제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죠. 네. 예, 그 89년 1월생인 박모 학생이 아빠의 키가 170이고 엄마의 키가 155인데 예산 신장은 169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4로 커서 유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큰 경우인데요. 네. 초진 시에는 153cm로서 약 평균보다 3cm 이상 작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김모 학생은 91년 1월 11월생인데요. 아빠의 키가 162, 엄마의 키가 160. 지금 예상 키는 167.5cm인데 현재 키는 175cm입니다. 초진시 2000년도에는 134cm보다 약 134cm로서 또래보다 약 2.5cm 작았는데 아주 많이 큰 케이스로서 이 그래프 이 차트처럼 이 표처럼 키가 작았던 키가 상당히 많이 자라서 네. 좋은 효과를 봤던 경우요. 여학생인 경우도 이 모 여학생은 97년생인데 초진시에 부모의 키는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초진시에 121.9cm 11개월 후에 여태 키가 평균 이하였는데 그 키를 따라잡아서 이렇게 11개월 동안 치료한 내용을 볼 수 있고요. 조모 학생도 90년생인데요. 초진 시에는 134.7cm였는데 1년 7개월 후에 친구들의 또래 집단의 키를 따라잡아서 오히려 추월한 이런 그 부모의 키가 작다 할지라도 치료를 통해서 많이 유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큰 네.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키로부터 예상되었던 유전적인 요소였던 예상 신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저렇게 자랐군요. 예, 역시 그 영양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 또 성장 치료의 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이죠. 관심이고 또한 초진 시에 그 키가 자라지 않았던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잘 따져서 정확하게 그 치료를 통해서 컸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유전적인 한계가 키 성장에서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네네. 키 성장의 후천적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실감하게 예. 됩니다. 키가 자라기 위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우리 인체 내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키를 자라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예.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죠. 일단은 그 키라는 것은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네. 성장판이 닫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 적절하게 잘 분비돼야 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키 성장은 상당히 장애를 입게 되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적당한 운동과 또 적당한 수면, 그다음에 각각 성장기에 따르는 우리가 그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작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푹 자면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영양이라든지 운동이 자극이 되어서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자극해서 이렇게 예. 골격이 크면서 키도 큰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아까 방금 그 성장판이 열려야 된다. 그것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성장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장판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장판, 네. 뼈 나이를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네. 이 뼈 나이를 보는 것이 성장판의 우리 상태를 보는 겁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 왼쪽 그림은 소아의 뼈고요, 오른쪽 그림은 어른의 뼈인데 이 화살표에 있는 부분들이 다 성장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뼈가 분화되면서 크면서 이렇게 어른처럼 키가 커가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성장판이 있는 부분들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이 그림은 엄마하고 아이의 그 뼈, 손목뼈를 본 사진인데 네네. 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꿈치 뼈인데 이 뒤꿈치 뼈 성장판이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손목뼈, 그다음에 무릎뼈 이런 하얗게 간격 있는 부분이 열려 있는 부분이다. 그러죠. 네네. 이런 하얀 간격이 있는 부분들이 성장판이 열려 있다. 훨씬 더 앞으로 많이 자랄 수 있다. 그러죠. 네네. 성장판 활동이 잘하고 있어 뼈 성장이 진행 중에 있다. 네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뼈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판에 운동적인 자극, 네. 그다음에 이렇게 영양적인 요소, 그다음에 이런 성장 호르몬 이렇게 해서 키가 이렇게 자라는 좋은 어떤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인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장판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우리가 닫혀 있다, 열려 있다 표현했을 때 왼쪽 그림에 이 검고 하얗게 보인 부분이 성장판이 열려 있는 상태고요. 네. 이 부분은 아무 선이 없는데 이 부분이 성장판이 닫혀 있다. 이런 경우는 키가 크기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고 이런 경우는 키가 앞으로 많이 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이는 약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역연령이 있고 하나는 키연령, 그 다음에 고연령이 있는데요. 역연령이라는 것은 달력 나이로서 야가 그 태어난 지 시간적으로 얼마 됐느냐 그것을 우리 역연령이라고 하고요. 키연령은 현재 이 아이의 키가 몇 살 평균하고 같은가 그것이 키연령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방금 전에 성장판 그 상태를 체크를 해서 뼈 나이의 상태를 보는 건데 이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연령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고연령으로서 이 고연령이 키연령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고연령은 높은데 키연령이 작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키 성장이 필요하고요. 고연령은 낮은데 키연령은 크다. 이런 경우는 아주 애가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연령과 키연령을 정확히 따져서 그 아이의 성장 부진의 요인을 검사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 성장판 또 골연령 이런 두 가지가 상당히 그 아이의 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상태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어떤 검사를 병원에서는 하게 됩니까? 예, 저희 병원에서 그 검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시죠. 예. 지금 저 상황은 아이의 키를 정확히 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키는 3번 정도 재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것은 아이가 성장 그 상태를 보기 위해서 체성분, 단백질 얼마고 무기질 얼마고 네. 이런 지방질 얼마인가를 봐서 적정하게 조절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검사는 그 체질적인 상태, 야가 체질적으로 오장부의 어디 부분이 허하고 실한가를 정확히 보는 것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야의 피의 어떤 순환 상태가 잘 되고 있는가, 네. 또 어떤 피에 어떤 나쁜 어혈 조직들이 있는가. 한의학에서는 생혈액 검사라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 현재 화면에는 엄마하고 아이가 그 설문지,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을 설문지 체크해서 생활 교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저 검사는 아이의 그 뼈나이를 체크하기 위해서 검사하는데 손목뼈를 지금 예, 손목뼈를 가서 뭐 손목뼈를 성장 고려령 검사는 체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저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뒤꿈치뼈를 찍고 있습니다. 저 아이는 성장판이 뒤꿈치가 많이 열려 있네요. 네네. 그다음에 저 검사는 그 초음파로서 네. 역시 손목뼈를 보는 예, 그런 손목뼈를 중심으로 해서 초음파를 통해서 그 뼈 나이를 측정하는 거죠. 측정하는 겁니다. 네네. 예, 뼈나이를 측정하죠. 요즘은 그 초음파를 통해서 골 밀도도 같이 보면서 야의 뼈나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네. 예, 저 검사는 요즘 아이들이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체형도 많이 틀어졌고 측만증이라든가 전만증, 후만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 검사는 모아래 검사는 그 체형을 보는 측만증 상태 보는 검사가 되죠. 지도에 등고선 모양이 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높낮이를 알 수 있죠. 네. 이제 저 모습은 이제 아이하고 그 부모하고 같이 그 상담하는 내용인데요. 아이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부모를 통해서 지금 이 아이가 뼈 나이는 얼마고 키 나이는 얼마고 그다음에 여결령은 얼마인지 상황을 통해서 또한 그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라 다짐을 받고 있는 내용이네요. 네. 예. 저런 좋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아이의 상태를 판단하고 또 성장 부진이 있는 아이라면은 원인이 진단이 되고 할 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잘 치료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됩니까? 예. 한방의 치료 내용도 우리가 보면은 한방 약물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방 침을 통해서 성장판을 자극하고, 또 귀에다가 하는 그 성장침이라든가 부항요법, 그 다음에 전자경혈침요법, 성장판 마사지요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또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체형도 교정하면서 운동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초질환이 있으면 기초질환을 치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교정, 또 식습관 교정, 일상 그 음악요법이라든가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간단히 우리가 한방에서 말하는 성장혈 또는 성장판을 자극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보통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한 혈자리에 이렇게 그 압력을 약 20회에서 30회 정도 주면 좋은데요. 네. 우리가 하는 방법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지금 현재 저 아이의 성장혈 또 성장판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허벅지 위에 저 부분은 혈의 양구라는 자리고요. 지금 현재는 양쪽 덕비에 대한 그 무릎의 무릎뼈 밑에 쏙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 부분이 상당히 성장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자리가 그 족삼리 저 부분은 덕비 자리고요. 저 안쪽은 음능청이라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저 부분이 음능청인 자리로서 무릎 밑에 부분에 성장판을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현재 저 부분은 족삼리로서 우리 어른들도 저 자리를 마사지 주면 피로가 풀리고 다리에 많은 그 부종이라든가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혈자리입니다. 집에서는 저런 부분에 정확히 자극을 해줌으로써 키 성장뿐만 아니라 애가 어떤 다리를 많이 써서 필요했을 때도 많이 좋은 혈자리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저 뒷부분, 복성식 뒷부분 쪽은 그 골륜이라는 자리고요. 저는 신맥이라는 자리인데 한쪽은 저 부분들도 성장 또 신장의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는 자리이기도 하면서 네. 무릎이라든가 발목에 성장 지금 뭘 붙이고 있습니다. 저것은 그 집에서 이렇게 밤에 마사지 한 후에 아이들이 침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원적외선이 나오는 그 침을 붙이는 침으로써 얘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네. 흔히 집에서 간단히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장판을 많이 자극해서 성장판이 잘 분열할 수 있도록 해서 키가 크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장님, 운동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20% 정도 효과니까 상당하거든요. 예. 이제 뭐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만 땀 흘리고 나서 샤워했을 때 그 맑은 기분 뭐 이루 표현할 수 없거든요. 또 공부한다고 요즘에 운동을 좀 많이 맞습니다. 못하게 하는데 예. 실제 공부하고 맑은 머리로 1시간 공부하는 것이 보통 때 서너 시간보다 더 효과가 있다. 그런 예. 뭐 과학적인 증거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운동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또 역도 선수는 좀 키가 작지 않습니까? 예. 네, 또 어려서부터 너무 운동 선수를 시키면 근력 또 키가 운동, 예. 안 자란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운동과 키 성장과의 관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역도든 레슬링이든 다 모든 운동은 키 크는데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역도라든가 레슬링은 직업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키 크는데 많이 부담이 되지 않지만 부담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변 한 번씩 이렇게 역도를 한다든가 레슬링 하는 것은 오히려 키 성장이 좋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저희 동생 집에 갔었는데 우리 애들이랑 동생 애들이랑 반가우니까 막 보듬고 막 레슬링을 해요. 우리 동생 하는 말이 아유 얘들아 레슬링 하면 키 안 큰데 뭐하냐. 네. 그렇게 많이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좋은 운동과 해로운 운동 차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 차트에 보시다시피 키에 좋은 운동은 어떤 몸의 혈액순환이라든가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 그 다음에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 맨손 제조, 스트레칭, 수영, 줄넘기, 뭐 농구,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그 다음에 달리기 이렇게 전신을 고루고루 사용하는 운동은 다 좋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태권도라든가 다 좋을 수 있는 운동인데요. 키에 해가 되는 운동이 바로 뭐 기계출이라든가 마라톤, 유도, 너무 힘을 들게 하는 운동이라든가 근력을 너무 강화시키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이 역도들이라든가 오래 달리기, 물건 오래 들기 네. 이런 것들이 그 키에 안 좋은 운동인데요. 그러나 저것도 적당히만 하면 좋다는 예, 말씀이죠? 하고 나서 네네. 그리고 특히 뭐 스트레칭을 해준다든가 우리가 말하는 성장 체조를 해준다면 오히려 더 키 클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예,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소화력도 좋고 운동하고 나면 뭐 음식도 맛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처약아들도 더 많이 잘 먹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실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치료가 있겠습니다만은 운동 치료가 상당히 의미 있는 치료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어떤 운동 치료를 하게 되는지 준비된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지금 저 운동하는 것은 롱다리 성장 체조라는 체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운동하면은 예전에는 우리 부모들은 영양이 부족해서 안 컸는데 요즘 애들은 저런 어떤 체조라든가 스트레칭, 운동이 부족해서 성장판이 자극이 안 되면서 안 큰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저렇게 스트레칭이라든가 통해서 오래 앉아서 공부했던 학생들, 측만증이 있거나 자세가 틀어진 경우도 교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되었고요. 또한 저런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할 때하고 안 할 때를 비교를 보면은 약 성장 호르몬의 분비 차이가 25배 이상 차는 걸로 봤을 때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체조는 잠자리 체조라고 해서 허리의 그 척추의 기능을 바르게 하고 등에 있는 근육 기능을 풀어줘서 키성장을 하게 하는 운동이고요. 저 체조도 그 내부에 있는 근육들을 많이 풀어줌으로써 어떤 긴장돼서 근육이 키 자람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정해주는 체조 중에 하나입니다. 저런 운동요법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운동은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으로 약 15분 정도, 뭐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이불에서 하게 되면은 아주 수면도 깊이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좋은 운동이 되었고요. 저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중력에 반하는 운동으로서 상당히 애들한테 재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네. 이렇게 하루에 한 300개 정도 하고 잠자면은 아주 그냥 잠도 깊이 자고 네. 성장 호르몬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운동을 통해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고. 예, 25배 이상 나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성장 호르몬이 아이들이 잠잘 때. 그렇죠. 그것도 초저녁이라고 요즘에 말할 수 있는 10시부터 한 새벽 2시 정도. 예. 그 정도 가장 왕성하게 분비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 또 요즘 청소년들 한참 자라야 할 때 그렇죠. 많은 공부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하는데 도대체 수면과 이런 성장 호르몬과 어떤 성장과 관계가 있는지 예. 소개 좀 해주십시오. 그죠. 수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모님들이 괴로워하고 네. 좀 재워야 되는데 학업 때문에 또
12시 넘게까지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안쓰러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가능하면 그리고 이 야가 사춘기 때의 키가 크니까 그때는 좀 더 채우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네네. 예, 이 그림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패턴을 그래프화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밤 10시부터 한 새벽 한 2시까지 정도 왕성하게 분비되는 걸 보이는데요. 네. 이 성장 호르몬은 그 수면 주기 중에서 넌렘이라는 네. 아주 깊은 수면 때 네. 그냥 폭발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이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폭발적으로 몇 번, 서너 차례 이상 분비가 됩니다. 자면서 깊은 수면을 할 때 자는데요. 우리가 아이들한테의 경우에는 성장기에는 최소한 8시간 이상 재워야 될 것이고, 네. 이제 사춘기 이제 끝난 애들은 좀 더 그 수면 시간을 줄여야 되지만은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재움으로써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잘 할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어린이들 성장에도 중요하지만은 뭐 어떤 건강 잡지에서 서울의 유명 큰 대학 병원장님들을 대상으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예.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른들 건강에도 이렇게 맞습니다. 숙면을 취하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저도 좀 12시 넘어서 잠을 자보면 안 잔 것 같아요. 그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네네. 피로를 회복해주고 독소를 제거해주는 그렇군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성장 호르몬은 뭐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아주 중요한 네. 작용을 한다고 봐야 돼요. 역시 그 수면의 사이클 자체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역시 깊은 잠에 들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 인체의 조절을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모든 것은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곡식도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대부분 이 세상을 성공한 분들 보면은 뭐 때를 아는 직관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장 치료도 정확한 좀 올바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성장 클리닉을 한 지 한 6, 7년 이상 됐는데 초반기에는 주로 그 레원하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 심지어는 대학생들도 키를 크겠다고 이렇게 와서 레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요즘 많은 어떤 그런 홍보라든가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아이들이 키 크는 것이 때가 있고 좀 일찍 빨라졌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찍 이렇게 키성장을 서두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의 키성장 추세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네네. 1970년대에 그 고3, 2, 3의 키 차이는 1년에 2.73cm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이때는 나중에까지 성장이 됐다는 소리죠. 그런데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를 거쳐서 2000년대 오니까 0.9cm 밖에 한 겁니다. 이것은 성장 속도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빨라졌다. 네. 부모들은 보통 나는 고등학교 때 컸는데 우리 아이들도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오는데 사실은 그것이 3, 4년 이상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 그때 그 중요한 그 성장 시기고요. 우리가 그 차트를 보면은요. 치료 시기를 보면은 아주 그 물론 남자 여자는 성장기가 남자의 경우는 23세까지 여자의 경우는 21세까지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적절한 우리 성장 치료 시기는 남자의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네. 여자의 경우는 초경전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이때 아주 키 크는데 중요한 시기고 이때 수면이라든가 영양 공급을 잘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는 변성기가 온 지 3년이 넘은 경우는 일단 성장판 상태를 보기 위해서 검사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있거나 그런 데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안 그런 경우는 치료가 조금 그 기성장이 많이 기대한 만큼 할 수 없고요. 여자의 경우는 초경이 지난 지 2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은 상당히 성장기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그 키성장을 많이 바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가급적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예. 성장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보통 급성장할 때는 사춘기 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아까 그 성장 시기가 좀 빨라졌다는 것은 사춘기가 좀 그만큼 빨라졌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성장기 아이들의 특징을 부모님들이 잘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그 사춘기 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부모님이랑 같이 목욕탕도 같이 다니고 옷도 벗고 이렇게 속없이 이렇게 옷 벗고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가 옷을 안 벗으려 하고 네. 또 혼자 몰래 옷을 입으려고 했었고 또 뭐 그때가 바로
어머니, 아버지는 야가 사춘기 왔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네네. 이 2차 성징에 따른 어떤 그런 그 표를 준비했습니다. 사춘기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는 그 꼬치가 옛날에는 아주 번데기처럼 작았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색깔이 조금 검어지면서 커진다. 이러면서 음모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변성기가 오겠죠. 그다음에 성격도 조금 반항적이 되고 독립적이 되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로 그 부모한테 뭐 속을 썩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아인 경우에는 그 유방이 가슴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방의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춘기가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음모가 생기면서 초병이 터지는 그때가 그 사춘기인데요. 여자인 경우는 또 우리가 유방뿐만 아니라 그 힙 골반에 그것도 커지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정서적인 면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뭐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든가 이렇게 좀 친구들을 부모보다는 이제 친구를 더 좋아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사춘기의 신체적인 변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제 보면은 좀 비만 아들 보면은요. 네.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서 벌써 목소리가 걸걸하고 네. 뭐 수염도 좀 거뭇거뭇하고 그만큼 좀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경우 사춘기를 좀 조절한다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사춘기를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인연을 조절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내용입니다. 네. 유전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가족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요즘은 사춘기가 빨라진 것을 보면은 뭔가 예전하고 틀린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사춘기가 빨라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사춘기에 영향을 준 요소를 보면은 사회 환경, 가정 환경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연 환경, 그다음에 또 유전인자, 영양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아인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춘기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질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의 합성이 빨라지면서 그 사춘기가 빨리 오게 되고요. 사회 환경을 보면은 요즘 그 아이들이 성인 문화에 빨리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적인 호기심을 빨리 발동할 수 있는 사회 환경들이 상당히 어떤 성조숙을 초래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아주 재밌는 보고서를 접했는데요. 그 아빠하고 친한 딸은 사춘기가 상당히 늦어지더라. 네. 어떤 그런 보고가 있고요. 또한 물론 뭐 신화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남자인 경우도 엄마하고 친한 경우는 사춘기가 늦어지더라.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 상당히 사춘기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자연 환경을 말씀드렸는데요. 요즘은 그 자연 환경 중에 그 호르몬 중에 그 환경 호르몬이죠. 네네네. 환경 호르몬들이 상당히 사춘기를 빠르게 하고 어떤 성적인 기능들을 많이 떨어뜨린다.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세세한 자세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그 사춘기 조절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자연 환경으로 봤을 때는 춥게 자란 차가운 곳에 자란 사람들이 사춘기가 좀 늦어집니다. 네. 대신 더운 곳에 자란 경우가 사춘기가 빨라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생활 환경도 집안에서 살 때도 좀 춥게 생활하면은 사춘기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제 아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그 굉장히 또래 집단보다도 상당히 키가 커요. 네. 초등학교 때는. 그럼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경우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성인이 됐을 때는 오히려 키가 더 적다. 네.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성장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일종의 약간의 성조숙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성조숙증이 되게 되면은 초반기에는 상당히 그 어린 나이에는 키가 성장기이기 때문에 2, 3cm, 3, 4cm만 차이 나도 상당히 키가 크고 부모들은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성조숙에 의해서 그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그 성장기 어떤 그 성장 급진인지 안 그러면은 다른 영양적인 요소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검진을 통해서 고려연령과 그 상태를 성장반 상태를 봐서 고려연령 파악해서 그 아이의 성장기를 적절하게 알고 조치해야 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성장장애, 키가 작은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은 한 번쯤 진단받고 치료받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예. 도대체
얼마만큼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인지, 또 뭐 비용 부담도 사실 뭐 드실 것이고, 또 부작용은 혹시 없을까? 예. 그런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성장 치료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치료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와 그다음에 성장판이 닫혀갈 때하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장판이 열려 있는 시기는 성장판 활동이 왕성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키 클 수 있는 기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가 키가 작다면은 이때 빨리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는데요. 이때는 4cm 미만으로 자란 애들이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은 약 6cm에서 8cm. 그래서 성장 속도가 자꾸 처졌는데 가장 성장 치료의 목표는 일단 남들이 크는 만큼은 커서 더 이상 처지지 않게 하고, 두 번째 목표는 더 잘 자람으로써 충원을 해서 최소한은 그 또래의 평균 키를 가지게 하는 것이 성장 치료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좀 더 욕심을 낸다면은 평균 키를 추월해서 더 잘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6cm에서 8cm 정도 자란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런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성장판이 닫혀가는 시기는 여자는 경우는 우리가 만 21세, 남자 경우는 23세까지도 키가 큰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요거는 자료가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데, 우리가 군대 가서도 큰다, 뭐 어떤 사람은 애기 낳고 컸다라는, 심지어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사실은 이때는 키가 4, 5년 동안에 걸쳐서 키 성장이 아주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 약 8cm 컸던 여학생이 사춘기 초경에 온 후로는 반절이 아닌 4cm 이하로 크게 되고, 그 다음에는 2cm 이하로 크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기하급수로 줄어들면서 키 성장이 마무리되는데, 이때는 조금 키 성장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자세라든가 또 그런 다른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최소한 3cm에서 5cm 정도는 키울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진찰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요즘 아이들 보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큰아들 같은 경우도 밥 한 번 먹이려면 엄마가 수제로 갖고 쫄쫄 뒤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이기가 힘든데 라면이나 피자, 햄버거 이런 건 또 아주 잘 먹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직 뭐 신체가 좀 왜소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아까 영양 상태, 음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음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성장 음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요즘 영양이 좋아졌고, 옛날에 비해서 좀 육류라든가 고단백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인스턴트 식품, 어떤 제조된 식품,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뉴스 매체를 통해서도 많은 어떤 나쁜 것들을 가지고 만든다라는 그런 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성장 도움 음식을 먼저 말씀드리죠.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왼쪽 그림은 사골이죠. 네. 뼈를 과서 이렇게 사골뼈를 가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현재 사골뼈는 뭐 칼슘뿐만 아니라 지방질이 고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키 성장에 나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일단 사골이 키 성장에 있어서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풀치라고 아십니까? 갈치새끼라는 풀치. 네. 말려놓은 거요? 예. 네네네. 그것도 아주 성장에 도움이 되고요. 아, 뼈채 먹죠? 예, 그러죠. 네네. 팽어포, 그다음에 멸치, 이런 것들이 키 성장에 좋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우유는 뭐 키 성장에 있어서 많은 좋은 효과를 발한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검은 콩, 검은 깨. 네. 그다음에 우리가 치즈, 천연 치즈를 의미합니다. 치즈. 그다음에 콩 제품인 두부, 콩. 그다음에 미역. 미역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미역이 하루에 크는 속도가 6, 70cm도 큰답니다. 네. 아주 잘 자라는 식품이고, 그래서 키성장에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 종류, 키 크는데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데요. 결국은 키성장에 도움 음식은 저지방, 고단백, 고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이 기본적으로 되고, 거기다가 엄마가 좀 정성을 가득해서, 또한 얘들이 멸치만 좀 안 먹으니까 멸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조리를 통해서, 색다른 방법 조리를 통해서 자주 먹여주면 키 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키 크기 방해해야 되는 식품이 있는데,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고열량, 자극적인 식품, 탄산음료, 그 다음에 고당분 주스,
카페인이 많은 음식, 라면 등이 키 크는데 아주 방해가 됩니다. 네. 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김성훈 한의원 원장님 모시고 아이들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아마 자세한 설명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도움 말씀 한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성장 치료를 하면서 때를 놓쳐서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도 안타까워하고 아이도 이렇게 자신감이 일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마음이 아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키 끄는 데는 때가 있다. 그 때를 놓치면 키 크기 힘들다는 것을 하나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잘 크고 있다 하더라도 얘들에 대해서 그 성장 상태를 검진을 통해서 야가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좋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얘를 키워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성장 치료를 통해서 아이한테 키 몇 센치가 아니라 아이한테 진짜 앞으로의 자기의 꿈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을 심어줌으로써 아이가 어떤 그 미래를 활기차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한창 커가는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관심이 되실 성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키는 타고난 것만이 아니라 영양, 환경 등을 좋게 해줌으로써 충분히 더 성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모두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의 꿈을 성취하고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 다양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대인지능도 발달하고 키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늘 공부만 하라는 소리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신철화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